어제 방영된 고려거란 전쟁 16화에서 양규와 김숙흥의 마지막 전투가 묘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영웅은 압도적인 전력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싸웠죠. 하지만 기록대로 결국 온몸에 화살이 고슴도치처럼 박히며 전사했습니다. 잠깐 두 영웅의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먼저 양규는 흥화진에서 요나라의 40만 대군을 무려 일주일 동안 막아내었습니다. 또한 결사대를 이끌고 밤중에 곽주성에 잠입하여 그곳을 지키던 요나라군 6,000명을 몰살시킨 뒤 성을 탈환함으로써 요나라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죠. 이후 요나라군이 귀주 방면으로 철군을 시작하자 귀주별장 김숙흥은 중랑장 보령과 함께 적군 1만여 명의 목을 베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양규 역시 무로대에서 요나라군 2천여 명의 목을 베고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 2천여 명을 구출했습니다. 또한 양규는 다시 이수에서 요나라군과 전투를 벌인 뒤 성령까지 추격하여 2,500여 명의 목을 베고 백성 1천여 명을 구출해냈으며, 얼마 뒤 벼리참에서 다시 요나라군 1천여 명의 목을 베고 백성 1천여 명을 구출해냈습니다. 이후 김숙흥이 양규의 결사대에 합류한 뒤 이들은 애전에서 요나라군 1천여 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죠. 고려사에는 당시 양규의 업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규는 원군도 없이 한 달 사이에 모두 7번을 싸워 많은 적군의 목을 베었고 포로가 되었던 3만여 명을 되찾았으며, 말과 낙타와 병장기를 노획한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2차 여유전쟁이 끝이 난 뒤 현종은 양규와 김숙흥을 공신으로 책봉하였고 1024년에는 두 영웅에게 4만 호격상 공신의 칭호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11대 왕인 문종 시기에는 양규와 김숙흥의 초상을 공신각에 봉안하였죠. 그런데 양규와 김숙흥이 전사한 뒤 그들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 김숙흥의 경우는 매우 젊은 나이에 전사했던 탓인지 아내나 아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이 가족으론 홀어머니 한 분만 계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종은 이런 내용의 교서를 내려 김숙흥의 어머니에게 매년 곡식 50석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증한 장군 김숙흥은 변방의 성을 지킬 때부터 적과 용감히 싸워 파죽지세의 승리로 전공을 세웠으나 복병이 쏜 화살에 맞아 끝내 목숨을 거두고 말았다. 과거의 노고를 기념하여 마땅히 후한상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그의 모친에게 매년 곡식 50석을 종신토록 주노라. 반면에 양규는 드라마에서도 잠깐 등장했듯이 아내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현종은 양규가 전사한 뒤 그의 아내인 홍씨에게 곡식을 지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양규의 아들인 양대춘을 교서랑으로 임명하였죠. 게다가 현종은 이런 내용의 교서를 손수지옥 양규의 아내인 홍씨에게 내려주었습니다. 그대 남편은 장군으로서의 지략을 갖추었고 또 올바른 정치의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항상 송죽과 같은 절개를 지니고서 끝까지 나라에 충성을 바쳤으니 그 충정은 비할 데가 없었으며 밤낮으로 노고를 잇고 직무에 충실하였다. 북쪽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군에서 용맹을 떨치면서 군사들을 지휘하니 그 위세는 돌과 화살을 압도하였고 원수를 추격하여 생포하니 그 힘으로 국토를 안정시켰다. 한번 칼을 뽑으면 만 명의 적군들이 다투어 달아나고 강공을 당기면 모든 군대가 항복하였다. 이로부터 성과 진이 온전할 수 있었으며 군사들의 마음은 더욱 씩씩해졌다.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으나 불행히도 전사하였도다. 빼어난 전공을 항상 기억하여 이미 공에 따라 벼슬을 올렸으나 다시 전공에 보답할 생각을 간절히 하여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대에게 해마다 벼와 곡식 100석을 종신토록 내려줄 것이다. 양규의 아들인 양대춘은 이후 고려의 10대 왕인 정종의 재위 시기인 1040년 7월에 안북대도 후부 부사로 임명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안북대도 후부는 지금의 평안남도 안주시로 2차 요일전쟁 당시 안북도 후부사 박섬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요나라군에게 점령된 적이 있던 곳입니다. 양대춘도 아버지 양규처럼 군사적 능력이 매우 뛰어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양대춘이 안북대도 후부부사가 되었을 때 오늘날 고려시대 일타강사로 유명한 최충이 양대춘의 능력을 극찬하며 그에게 외직을 맡기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양대춘은 뜻이 높고 빼어나며 지략이 많아 군사의 일에 익숙합니다. 만약 국경에 변란이 생길 경우 이 사람이 아니고는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 지금은 외직에 보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양대춘의 군사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약 변란이 발생할 경우 양대춘 외에는 이를 맡길 사람이 없으니 지금은 곁에 두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최충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대춘은 승진하여 서북 지역의 군대와 행정을 총괄하는 서북로 병마사에 임명되게 되는데요. 제2차 요일전쟁 때 도순 검사직을 맡아 서북면의 방어를 총괄했던 아버지 양규의 뒤를 이은 셈이 되었으니 기분이 참 묘했을 것 같습니다. 서북로 병마사가 된 양대춘은 이후 1047년 2월 교정에 이러한 보고를 올려 자신의 관할 지역에 부임한 연주방어부사 소현의 치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연주방어의 장리와 군사 백성 등 800여 명이 고하기를 방어부사 소현이 도임해 오면서부터 농사와 양잠을 할당하여 관장하고 백성들을 어루만져 행정의 업적이 현저하니 치적을 반드시 조정에 아뢰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후 양대춘의 관직은 직문화성경 이의경에 이르렀고 얼마 뒤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에 당시 고려의 11대 왕이었던 문종은 조서를 내려 일상의 조회를 면제해주고 병관의 사무만 보게 하였다고 합니다. 양규의 후손으로 아들인 양대춘 외에도 증손인 양제보가 기록에서 확인되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의 16대 왕인 예종 제위 시기인 1109년 2월 양규의 공을 빌려 그의 증손인 신기직단 양제보에게 은합을 내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17대 인종의 제2원년인 1123년 6월에는 여진의 적의 배 30척이 침범해왔다는 잘못된 보고가 들어오자 병마판관 양제보 등을 경주로 보내어 방어하게 했다고 하죠. 이외에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후 기록상에 한동안 양규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다가 고려의 26대 왕인 충선왕 시기에 다시 간략하게 언급되는데요. 충선왕은 1298년 즉위교서에 이렇게 말하며 여유전쟁 때 활약했던 양규 등 공신들의 후손들에게 관직을 주도록 명했습니다. 거란병을 격퇴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의 친손자와 외손자 및 현손 가운데 각각 한 명에게 초입사를 허하라. 이후 충선왕은 1308년 복의교서에 다시 이렇게 말하며 양규 등 공신의 후손들에게 관직을 줄 것을 명령했죠. 성종 때의 공신 서희와 현종 때의 공신 하공진 노전 양규 등의 친 외의 현손의 현손은 이에 따라 1호당 한 명에게 척 벼슬을 허락한다. 이 기록을 마지막으로 양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신의 후손이었기에 대대로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던 것 같은데 양규의 아들인 양대춘 이후로는 역사서에 이름을 남길 정도로 뚜렷한 업적을 세우거나 혹은 고위직에 오른 인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